네, 주말 동안 우리는요, 나라 안팎에서 쏟아져 나올 이슈들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그 3차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오후 1~2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챙기셔야 되겠고요. 해외 이슈로는 주요 국가들의 그 선거, 그리스, 독일, 프랑스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프랑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국내나 해외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증권가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으로 가볼게요. 은성민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프랑스 대선 결과 이제 D-Day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올랑드 후보가 뭐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뉴스나 뭐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메리츠 쪽의 그 생각은 전망 뭐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선거가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다만 그거보다도 이제 올랑드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 기존의 유로존을 해결하고자 하는 뭐 독일에서 주장하고 있는 긴축 정책보다는 성장 쪽으로 이제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랑드 후보가 된다면은 이런 유로존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우려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측면의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프랑스 대선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로존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 기존의 독일에서 주장하는 재정 긴축만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재정 긴축으로 인해서는 유럽이 이제 경기가 부진해지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랑드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성장 쪽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르코지 후보가 또 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뭐 그래도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르코지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 된다면요. 뭐 기존에 사르코지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랑드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올랑드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성장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대선 자체가 누가 되든 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기업은행 실적 나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 4조 8천억 원 정도로 매출액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과 얘기 계속 나눠봅니다. 우리나라 변수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돌아서니까 또 5월 둘째 주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기 주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시장 변동성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이번에는 어떤 예상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옵션 만기 자체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결국은 상승을 위한 캐탈리스트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고, 지금 시장의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상승 캐탈리스트는 결국은 중국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뭐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라든지 이런 국내 이벤트 자체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요즘 투자자분들의 주식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또 시장 전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결국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기 위한 캐탈리스트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5월 이후에는 시장은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중국 쪽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될 것이고 CPI가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쪽 모멘텀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지금 삼성전자만이 시장을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소재 산업재가 뭐 가격 매립
가격 메리트도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중국 쪽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면은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은 좀 더 지금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은성민 센터장과 함께 시장 전망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에 기업은행 실적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표가 정리된 것 같네요. 예, 1분기 매출액 4조 8,36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현재 기업은행의 마감 가격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네요. 6,205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의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 13,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들 구체적으로 새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 강보합. 코스피는 1989로 오늘 하루 종일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스타 컨설팅 김필 총장, 타이거 투자 컨설팅 타이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필 총장님, 예. 아우 지겹습니다. 예, 이런 박스권 장세, 뭐 지지부진한 움직임 예상을 했었고요. 또 뭐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앞으로도 다음 주 초까지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이 연속이 될 텐데 예. 중순경에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좋은 쪽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쪽으로 전환이 되려면 어느 업종, 어느 업황이 좋아져야 그쪽으로 방향을 틀 거냐 이제 이런 네.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너무 비관적인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 기대를 걸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분석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제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시장 또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네. 그동안 코스닥에서 계속 그 매물 폭탄을 쏟아낸 게 기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코스닥 하락의 주 원인이 기관들의 매물 폭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은 막판에 좀 순매수로 전환했고 계속 코스닥에서 매수 포지셔닝을 유지하던 개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장을 보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 마비 환자 치료 소식으로 인해서 바이오 많이 올랐죠. 줄기세포들이 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줄기세포 테마주들이 초강세를 하면서 오늘 대선 테마와 또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일단 상승세가 확산되는 걸 보고 코스닥 테마주들이 내주 장세에서 좀 박스권 장세의 어떤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갤럭시 S3 수혜 부품주들의 강세도 눈길을 끌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 주체가 부재하는 속에서 이제 관망하는 빛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주에 여러 가지 뭐 국내에 뭐 옵션 만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전차 쪽에서 단기적인 매도 포지셔닝 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주 코스닥 테마주들의 단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접해 들어오는 뉴스들을 보면 뒤늦게 우리는 또 시장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만 해도 줄기세포 관련주들 올랐지만 오늘은 또 관련주들이 내리고 다른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뒤늦게 쫓아가기는 좀 어렵고요. 네,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그래서 될까요?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늦게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제는 줄기세포주가 강하게 갔지만 오늘은 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바이오지만 이 바이오 테마 내에서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따라가시기보다는 미리 가서 선취매를 해두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네.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등 전차 군단의 주식을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김필 총장님께서는 시장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우리를 시청자분들 좀 다독여주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좀 전차 군단 지금이라도 사 놓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종목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괜찮고 그다음번에 이제 IT 쪽보다는 자동차 쪽이 어떤 세를 유지해 나가는 힘을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더 올라갈 소지가 있고 그러나 그 매기 자체가 이미 시장의 수급이 약간 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기 자체가 그쪽으로 강하게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하게 붙을 업종이 어디에 있느냐면 실질적으로는 엘피다에 참여를 안 한다고 했던 하이닉스 쪽에 하이닉스 쪽의 차트가 지금 보면은 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1파, 3파 해가지고 이번 5파가 남아서 5월 달에는 하이닉스 쪽에 좀 배점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일단 매기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가격대라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파, 2파, 3파, 4파 해가지고 지금 5파 마주보기 정도의 거기까지 5월이 그러한 추세로 끌고 가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 한 얼마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 전에 이제 목표를 갖다 삼성전자를 135만 원을 1차적으로 드리고 하이닉스를 37,500원을 드리는 어떤 논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파동상에서 한 37,000원까지 다시 한 1, 2개월 사이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네. 할게요. 타이거 전문가께는 그 갤럭시 3S 맞죠?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영국 런던에서 그 신제품이 출시가 됐거든요. 디자인도 괜찮고요. 뭐 기능도 획기적인 기능이 뭐 몇몇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국내에는 한 여름쯤이면 출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부품주도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접근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여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S3 테마주들이 지금 런던에서 공개를 했었죠. 근데 국내 출시는 지금 6월경으로 지금 빠르면 6월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갤럭시 S3의 이제 기능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이다 하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기대 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과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은 뭐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뭐 삼성전자 전기라든지 뭐 이런 수혜주들이 대형주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내주에는 추가적으로 이 수혜주들 쪽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부품주들 쪽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좀 강한 종목들을 제가 차트를 좀 통해서 보여드리면 오늘 아주 뭐 상한가가 나왔던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시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면서 거래가 터져줬어요. 추가적인 상승 물론 상한가를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몇 가지 종목들이 이제 잘 아시는 와이솔이라는 종목은 지금 이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RF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일봉 차트상 고점 꼬리가 위로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좀 실려줬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강한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갤럭시 S3와 관련된 부품주들은 내주에도 그리고 6월 한국 출시 전까지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봤어요. 와이솔, RF텍, 캠시스, 모베이스 모두 한번 지켜봤는데요. 김필 총장님 혹시 이 함께 살펴봤던 종목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 혹시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품 관련주 중에 가지고 지금 아까 거론됐던 그런 종목들이 다 좋아 보이고 그런데 저는 지금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좀 약간 난도가 좀 있는 얘기인데 지금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완성체 내지는 소형주들은 안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전체 세계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제는 조그만 종목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안 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익률에 대한 스프레드를 가지고 돈을 얼마인지 벌 수 있는 고난도의 금융 기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품주를 사시겠습니까? 안전도면에서 당연히 네. 삼성전자를 사시겠죠. 예. 예, 그러면 저금리를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 이익이 몇 달 만에 난다. 그러면 거기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자산을 선택하는 대형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갤럭시 S3 예. 그 부품주 가운데 유망 종목은 저는 뭘까요? 삼성전기를 뽑고 삼성전기? 있습니다. 예. 왜 네. 그러냐면 지금 부품주 중에서도 캠시스라든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형주를 해가지고 안전도면을 지금 투자자분들이 선택하고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삼성전기는 다양하게 적용을 받게 있기 때문에 갤럭시에 적용을 받으니까 크면서도 대형주이면서도 투자가 가장 안전은 삼성전기가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은 엇갈려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자산 좀 그래도 굵직한 종목. 가볍지만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타이거 전문가께서도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비록 작지만 할 수 있다. 네. 조금 더 주장을 해주시면다면요. 이제 말씀대로 이제 뭐 삼성전기는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물론 높은 종목입니다. 당연히 뭐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그 수급이 매수 주체가 없는 장이고 박스권에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는 장에서는 가볍고 이런 종목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부품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안 짚어볼 수가 없네요. 저축은행 이제 오는 일요일에 오후쯤 그 3차 구조조정 그 결과가 발표된다라고 알려지면서 오늘 뭐 해당 거론됐던 저축은행의 영업점에는 예금 인출자들이 아주 북새통을 잃었다고 합니다. 관련주로 꼽혔던 그런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오늘 장 시작부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김필 총장께서 저축은행 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점검해 주세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고 사후에 이제 막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원래 이제 저는 금융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을 잘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용금고는 크게 대주주의 생각이 전체 신용금고를 좌지우지합니다. 그게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대주주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대주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상급기관입니다. 상급기관이 신용금고라든 이 금융권에 대한 전반적인 그 어떤 컨트롤을 잘했더라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사건들이 덜 일어나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신용금고의 질이라는 게 있는데 대주주의 질과 그다음번에 상급기관의 컨트롤, 그다음번에 자산의 포트폴리오, 자산을 신용금고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금융의 능력, 이 세 가지가 지금 뭔가 엇박자가 나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갖는 것이 사후 방지 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일이 벌어진 걸 가지고 어떤 다른 건 없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앞으로 시장 어떻게 갈 것인지 저희도 미리미리 좀 체크해 보자고요. 네, 다음 주 시장은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 것인가. 주말에 또 미국 쪽에서는 고용 지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지난 밤에 또 지지난 밤에 나왔었던 고용 지표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조금은 불안해요. 좀 기대를 버려야 될까요? 타이거 전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용 지표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앞으로도 다소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경기 둔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항상 그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게 고용과 주택 관련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이 개선이 되고 또 주택 관련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구매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택 지표와 고용 지표가 동반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만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프랑스 대선, 그리스 총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르코지가 낙선하면 뭐 EU 신재정 협약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현재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유로존의 공조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뭐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외 변수도 해외 변수지만 국내 뭐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금통위 금리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네. 변수도 같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그럼 따져볼게요. 네. 옵션 만기 금융통합위원회 예정돼 있고요. 이제 해외발 이슈들이 다 지나간 뒤에 다음 주는 또 국내 이벤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만기일에 대한 영향, 아무래도 뭐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지만 변동성 자체는 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필 총장께서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선물을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선물이 웨크드 도그 소위 얘기하는 선물이 현물을 움직인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선물이라 하면 옵션이라 하면 파생 상품입니다. 그럼 파생의 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는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누가 좌지우지하냐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들에부터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서부터 그다음번에 쭉 밑으로 보면 자동차, 화학 이런 것들이 기저가 지금 바닥입니다. 사실은 IT나 자동차는 좀 위에 있지만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이기 때문에 큰 어떤 변동성은 주어지지 이번에는 않으리라. 상방향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가지 않으리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예. 만기일 큰 변동 없이 네, 그렇습니다. 지나갈 예. 것이다. 예.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생각이실지요? 역시나 뭐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이번에는요? 뭐 프로그램 매물이 뭐 대거 쏟아지면서 뭐 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지금 내주의 변수는 오늘 지난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장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금통위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하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든지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수를 보면서 코스피 쪽에서 장중에 2,000선을 터치했지만 종가에서 2,000선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오늘도 1,980선까지 밀려 내려갔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내주에도 2,000선을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 1,95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이 시간에 타이거 전문가께서 나오셔서 몇 가지 종목을 던져주고 가셨어요. 네. 그때 말씀하셨던 종목이 그 지문 인식 업체 슈프리마. 네. 그리고 LG생활건강 말씀하셨고요. 네, 또 다른 한 종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위메이드. 그렇습니다. 세 종목 다 괜찮더라고요. 주간 성적이요. 네. 이번에는 뭐 한번 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내주에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부동산 쪽의 금리 인하 그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주택 관련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요즘 풍림 산업 때문에 발이 안 네. 돼 괜찮을까요? 풍림산업 부도로 인해서 단기 낙폭이 좀 커졌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장에서 강력하게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현대산업 같은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입니다. 예.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닥권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산업은 중소형 건설사고요. 또 현대건설도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지금 현대산업은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건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도 지금 오늘은 좀 장중에 많이 밀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 PF 부실 때문에 해외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단기 낙폭이 컸었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매수 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일부 건설주들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하반기 수주가 계속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오늘 저점 매수, 장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보는 종목들은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럼 같이 보시죠. 그래서 강한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그 지금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던 코라홀딩스의 경우는 매년 30% 정도의 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권사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일모직과 신사업 진출설이 있는 이제 YG 엔터 여러분도 아시는 엔터주입니다. 예. YG 엔터 같은 경우는 정말 바닥권에서 약한 반등을 보였지만
바닥을 확인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주에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뭐 엘피다 입찰 포기 발표한 하이닉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예, 그런 종목들이 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총재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희 뭐 관심 있게 보는 거 셰일가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예. 자동차 말고요. 뭐 다른 거 없을까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을 틀어가지고 갈 때 그 방향을 튼 가장 강한 종목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 종목 저 종목 보는데 네. 여러분들이 소위 주식에서 돈을 버셨던 분들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가 알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5%가 남았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가고 지금 새로 뜨는 게 쉴가스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쉴가스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장주인 아까 말씀하신 삼성중공업을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사고 매매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 난 삼성중공업이 벼랑이다. 그러신 분은 가스공사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36460 예, 네. 한국가스공사를 보여드리면 이제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이제서 720일을 뚫고 나가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앞에서 거래 잡았고 그렇다면 이 종목을 또 다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봐가지고 꾸준히 공격하고 추정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코스닥에서 종목이 안 움직이다가 무슨 뭐 저기 정치인 테마든지 이런 것들이야 논외로 치고 예.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이 움직이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이 지금 움직였으니까 바이오 쪽을 또다시 자세히 보시면서 바이오들의 대장주인 068270 실트리온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봐가면서 다른 종목도 같이 추적해 나가면 그것 또한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스공사나 삼성중공업이나 네. 하이닉스나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타이거 전문가 김필 총장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내다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